실제로 이제 사건을 진행해 보면 이제 수사 단계에서 대응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될 수 있는 사건이 이제 형사 뭐 약식 기소가 됐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14세 기준으로 해서 뭐 16살 정도 되거나 이런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아주 중한 범위 사실이 아니면.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년보호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보호 처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만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보호 처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제 형사처분이 아니라는 부분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처분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일단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있는데 네. 1호는 이제 뭐 보호자의 가무위탁이라고 해서 보호자한테 위탁을 하는 거니까 일종의 집으로 보내주는 처분이다. 가장 네. 경한 처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2호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명령, 뭐 3호는 사회봉사명령 뭐 이런 식으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강의를 듣거나 뭐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라는 취지로 나오는 거고 4호, 5호가 이제 보호관찰이 네. 나오는 거고 6호, 7호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설에 가무위탁을 하는 거고 이제 8호, 9호, 10호가 소년원에 보내는 네.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저희가 진행해 보면은 6호 처분 이상은 잘 나오지는 않잖아요. 아, 흔하지 않죠. 네, 보통 이제 뭐 중복적 재범을 네. 일으켰다거나 그런 경우 나오는 경우라서 1호부터 5호 처분이 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1호는 이제 보호자 감호 위탁이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관리 감독하라는 취지로 나오는 거라서 네. 사실 1호가 나오면은 가장 좋은 결과긴 해요. 그렇죠. 잘 나온 거죠. 네, 보통 이제 처분 없음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1호 처분이면 정말 만족을 하시고 2호는 이제 수강 명령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교육이 단순히 이제 학생한테만 아이한테만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교육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아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시간 교육을 받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제 3호는 사회봉사 명령을 얘기하고 이제 4호, 5호는 이제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을 뜻합니다. 보호관찰은 일정 기간 동안에 소년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감리 감독을 하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조금 더 중한 처분을 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내리겠다는 좀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좀 비행 사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1호 처분만 나오고 사건이 좀 원만하게 잘 끝난 사건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2호나 3호 같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같은 게 붙어서 네.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가끔 이제 뭐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성범죄 관련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좀 붙는 경우가 있고 네. 뭐 구체적으로는 뭐 휴대전화의 갤러리를 네. 뭐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좀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 일종의 꾸준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지 찍고 있지 않은지 같은 걸 확인하려고 사실 보호관찰 같은 걸 붙이는 거죠. 뭐 그런 네. 식으로 사실은 뭐 나오는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보호관찰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재범 우려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이제 4호 처분도 내리면서 뭐 2호 처분, 교육을 좀 받게끔 해서 네. 학생이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일인지를 좀 깨닫게 하는 그런 처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처분할 네. 때 이제 보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이건 좀 왜 그렇게 법원에서 보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은 재판부에서도 단순 아이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것 같고요.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보호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 처분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닌데 부모님이 관리 감독이 전혀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년분류신사 위탁 보냈다가 또 6호 처분 이상의 이제 시설에 보내는 처분을 내리기도 하고요. 조금 다소 그 비행의 정도가 조금 중하긴 해도 부모님이 관리 감독이 아주 뛰어나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처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집으로 보냈을 때 관리 감독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보고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네. 부모님이 아이한테 좀 관심이 없거나 적거나 네. 또는 보호력이 떨어지거나 하다 보니까 이 소년부 판사님 입장에서도 과연 내가 이거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을 하는 것이 네. 바람직할까 올바른 일일까 하는 게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하겠어요. 네. 그래서 재판 진행을 할 때 혹시나 이제 사전 보조인이 선임되지 않다면 네. 좀 그 가정의 보호력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네. 좀 처분 수위를 좀 낮추거나 좀 그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보호력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그럼 혹시 그 보호 관찰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볼까 싶은데 좀 네. 보호 관찰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호 관찰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처분 받으면 나와서 항상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준수사항하고 특별 준수사항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일반 준수사항은 그냥 기본적인 학생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출을 하지 않을 것, 뭐 장기 외박을 하지 않을 것, 또 학교에 성실하게 나갈 것, 또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군요. 네, 그리고 범죄 전력이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울려 다니면서 네, 자꾸 잘못을 문제를 저지르지 일으키니까, 말라.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또 한 번씩 이제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잘 준수하는지를 보는 것 같고요. 이제 특별 준수사항은 아예 그냥 야간 외출을 금지한다거나, 뭐 음주를 금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특정 해당 뭐 비행 사실에 그 연관된 것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무 사항들을 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그런 법원에서 야간 외출을 제한하거나 네. 음주를 하지 말라라는 네. 취지로 뭔가 의무 사항을 줬는데 네. 그런 걸 뭔가 불이행하거나 어기게 되면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처분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아, 뭔가 보다 중한 처분이 네. 나오는 이런 건가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사후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근데- 보호 관찰. 네, 일단은 비행 사실이 또 심하면 일단 분류심사 위탁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 새롭게 또 재판을 열어가지고 사후 처분이 아니라 뭐 8호 처분을 내려야 되겠다거나, 소년원. 네, 소년원을 보낸다거나 그런 네. 식의 처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 보호 관찰 기간 동안에는 네. 마치 이제 형사 처분의 집행유예처럼 항상 조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죠. 네, 의무사항 잘 지키고.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보호 처분이 어쨌든 음. 나오고 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이런 불복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판에 1심, 2심, 3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소년 재판의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물론 많이 활용은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이제 처벌을 내리긴 하지만 이게 전과가 생기는 처벌은 아니고 아이에 대한 성장을 위한 처분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서 네. 잘 하진 않지만 항고와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네. 네, 항고는 7일 이내에 하고요. 그러면은 항고를 하면 또 새롭게 재판을 한 번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항고를 좀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해본 적이 있죠. 근데 해본 적은 있는데 사실 일반 사건들보다 더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나름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내린 처분인지라 네. 그것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분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시면은 항고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오늘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본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음엔 또 이제 소년 재판 절차에 네.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소년 재판 절차도 일반 재판 절차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네. 해당 절차를 쭉 이제 따라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내용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